2024년도 덕성여대 수시 문제야.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 일단 가에서는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모험이란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가 논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읽고 핵심을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나에서는 일야 구도하기, 우리가 아주 익히 알고 있는 박지원 연암 선생의 수필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독재 정권에 맞서서 민주화를 갈망했던 그 신동엽이라는 시인이 1960년대 70년대 썼던 시란 말이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볼까? 첫 번째 제시문 가 한번 봐봐. 맹자에 따르면 마음과 각각 감각기관의 활동 방식은 정반대래. 자, 맹자가 뭐라냐면 마음 따로 감각기관의 활동 방식 따로. 그러니까 마음하고 감각기관이 서로 상충한단 말이에요. 정반대. 귀나 눈과 같은 작은 몸은 수동적이다. 귀하고 눈 같은 사실은 감각기관이지, 그치? 이 신체 일부분, 이 작은 몸은 수동적이래. 수동, 능동이냐 수동이냐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면 자, 수동적이란 말은 자기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예를 들면 눈하고 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전혀 안 들리거나, 혹은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눈과 귀가 작동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 마음하고 감각기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 언밸런스 맞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 눈으로 진실을 보는데 만약에 마음이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이라면 진실이 보이지 않거나 진실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보인단 말이지. 그치? 작은 몸은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지면 그대로 끌려간대. 이걸 이제 수동적이라고 얘기한 거야. 앞에서 말한 수동적이라는 게 그냥 이끌려가는 거야. 외부 자극이 주어지면 끌려간대. 게다가 작은 몸이 외부 대상을 향해 움직이는 활동, 즉 감각적 욕망의 충족 여부는 행위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이끌려 간단 말이야. 작은 몸이 외부 대상을 향해 움직이는 활동, 즉 감각적 욕망의 충족 여부는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관계다. 외부 대상에 얻는 일은 법적 제약이나 사회적 규범과 같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자, 외부 대상을 얻는 일은 뭐라 하냐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 뭐 예를 들면 법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그렇게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로 수동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외부 자극에 있으면 그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 다음에 외부 대상을 향해 움직이는 활동은 감각적 욕망의 충족 여부는 행위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위자가 결정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마음은 이와는 반대로 움직인다. 이와는 반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마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판단과 결정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은 외부에서 추동되는 게, 이렇게 추동이라는 게 막 추진력,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거든.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에 근거를 두고 활동한다. 그래서 마음은 본성이라는 게 뭐야? 이건 본질이잖아, 그지? 마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즉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게 마음이야. 하지만 작은 몸, 감각기관은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반대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따라서 마음의 활동은 감각기관의 활동과는 달리 행위자의 의지에 따라 결과를 얻을 수 있대. 그러면 자, 마음의 핵심은 바로 이거야. 의지라고 나왔어. 의지. 개인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작은 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면 마음은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고, 그건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근거로 활동하는 거고,
작은 몸이라는 감각기관은 그러지 못한다. 즉 개인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기 때문에 수동적, 즉 행위자가 전적으로 자기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이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맹자는 큰 몸이 먼저 서게 되면 작은 몸이 큰 몸을 해치지 못한다고 했다. 이 큰 몸은 마음이겠지, 보나마나. 그다음 작은 몸은 감각기관일 거야. 알았니? 그러면 큰 몸을 해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마음이 정하면 그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하면 그게 가장 주체가 되는 거야. 더 나아가 맹자는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일이 때로는 단지 작은 몸을 위한 일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감각적 욕구는 결국 작은 몸을 위한 일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했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마음과 감각기관 중에서 중요한 건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마음 먹으면 다 해낼 수 있다는 얘기지. 먹고 마시는 일과 같은 감각적 욕구와 관련된 활동은 작은 몸을 기르는 거다. 감각적인 욕구와 관련된 활동, 이건 모두 작은 몸을 기르는 일이야. 그러나 큰 면에 작은 몸의 일이고 큰 몸이 먼저 서 있는 상황이라면 감각적 욕구 활동, 즉 작은 몸이 하는 게 바로 감각적 욕구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있잖아. 물론 현혹돼서 그렇게 가겠지. 그런데 큰 몸이 먼저 서 있는 상황이라면 딱 중심을 잡고 있다면 단지 작은 몸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즐긴다 하더라도 의롭고 예에 맞게 노력한다면 그 일은 작은 몸뿐 아니라 큰 몸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거죠. 뭔데? 하늘의 근거에 그 본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 의롭고 예에 맞게 하려는 노력. 이게 뭐 큰 몸이 하는 일이라고 했어. 먹고 마시는 감각적 욕구와는 차원이 다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감각적 욕구와 관련된 작은 몸의 활동은 큰 몸의 활동에 종속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맹자님 얘기는 결국 중요한 건 마음이다, 큰 몸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작은 몸인 감각기관이 외부 대상에 이끌려 무절제하게 욕망의 탐닉이 되는 경우 그 책임은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마음이 있고 감각적 욕망이 있다 그랬잖아. 감각기관에 감각적 욕구. 얘네들이 이 친구들이 모두 얘한테 종속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마치 얘가 부모님이면 얘가 자식이라고. 그럼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님 책임으로 돌아간다. 라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책임은 마음에 있다. 중요한 건 책임이야. 이는 각 개인이 저지르는 잘못과 책임의 소재를 말해준다. 책임의 소재는 바로 마음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각 개인이 저지르는 잘못, 이거는 무절제하고 욕망을 탐구하는 거. 언뜻 보기에 각 개인이 저지르는 잘못은 감각기관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감각기관이 잘못돼가지고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봐봐. 얘네들은 전부 마음에 종속돼 있는 거잖아. 즉, 큰 몸이 단단한 결심을 갖고 확고한 결심을 갖고 그렇게 하면 작은 몸을 다스릴 수 있다고. 근데 다스리지 못한 거니까 결국 큰 몸의 책임이 된다는 얘기지. 실제로 마음의 역할을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감각적 욕구에 관련된 작은 몸의 잘못은 마음에 달려 있는 거고 마음이 책임져야 된다고. 큰 몸이 책임져야 된다. 마음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우리 몸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언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고 책임의 원인은 바로 마음이다. 마음이 제 역할을 해나갈 때 마음은 눈, 귀, 코, 혀, 피부 이 오관과 같은 몸의 다른 부분을 이끌어 각 개인의 책임감 있는 존재로 형성.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존재를 형성시키는 건 얘네들은 모두 마음이 하는 일이야. 마음이. 알았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못하면 다 마음이 책임져야 되겠죠. 마음의 활동에 감각기관의 활동도 따라가게 되겠다. 이거 아까 얘기했던 종속이란 말이야. 마음의 활동은 얘네들을 다 끌고 가는 게 전부 다
마음의 활동이라고. 따라서 마음의 뜻, 지향이란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단과 판단과 결심과 막 이런 거야. 붙잡는 일은 수양에서 중요한 과제다. 그러면 맹자님이 보기에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혹은 감각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 마음 때문이고 마음이 제 역할을 못한대. 그러면 이런 걸 바로잡으려면 마음을 수양해야 된다. 마음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 얘기한 거야. 그럼 여기 지금 가제시문 맹자 얘기가 여러 가지 나왔지만 그럼 핵심적인 게 뭐냐? 논지를 찾아야지. 왜? 1번 문제가 가의 논지를 토대로 했으니까 논지가 나와야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가의 논지를 한번 밝혀보자. 자, 가는 첫 번째 제시문 잘 독해가지고 이 글은 가 제시문은 맹자가 있잖아. 마음하고 뭐라고? 감각기관. 자, 일단 마음과 감각기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은 뭐고요? 감각기관은 뭐고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은 큰 몸이고 감각기관은 작은 몸이라고 얘기한 거야. 아니, 자, 공자님이 이랬어. 감각기관은 여기서 핵심적으로 감각기관은 어떻게 작동한대? 어떻게 작동해? 자, 외부 대상에 의해서 반응하는 거야. 맞지, 그지? 외부 대상에 반응해 가지고 감각기관은 욕망을 충족하려는 감각적 욕구를 저지르게 된단 말이야. 욕망 충족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자, 그 다음에 마음은 큰 몸인데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감각기관을 이끌어가는 거 이전에 마음이라는 게 여기 아까 나왔었지 뭐라고? 이거잖아. 이거 말하는 거 이거.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게 마음이라고. 핵심 내용이야 이게. 알았니? 이렇게 생각한 게 맹자님이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감각기관이 반응해서 여기서 작은 몸이지. 외부 대상이나 외부 상황에 휩쓸리게 되면 그것은 모두 큰 몸인 마음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근본적 원인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에 대해서 수양하는 것은 감각기관의 잘못을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맹자님이 가제심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거야. 논지는 마음과 감각기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감각기관이 외부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야. 즉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잘못된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모두 큰 몸인 마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유는 작은 몸은 큰 몸에 종속돼 있고 큰 몸은 작은 몸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야.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각기관 작은 몸이 문제가 생긴 거라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감각기관의 잘못을 고치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큰 몸, 즉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중요해.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서 마음의 수양, 큰 몸의 수양이 필요하다. 이게 핵심 논지야. 알겠지? 알았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의 핵심 논지, 맹자가 이야기한 것 중에 제일 핵심되는 거, 중요한 부분을 잘 정리해. 원고지로 하면 한 300자 정도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자, 그거는 그렇게 됐고, 문제는 보니까 나제시문에 나와 있는 나제시문이 일야 구도하기,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일야 하룻밤에 구도 강을 9번 건넜다라는 얘기. 우리가 이거 아직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할게. 유심론,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왜 그러냐면 봐봐. 위에서 맹자님이 뭐냐면 감각기관 작은 몸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했는데, 욕망이라는 건 잘못된 판단이나 왜곡된 시선을 혹은 왜곡된 진실에서 벗어나는 뭐 이런 거거든. 이게 일야구도하기의 내용이 그거죠. 강물을 건넜는데 누런 강물을 보니까 막 겁이 난단 말이야. 겁이 나니까 사람들이 있잖아. 아예 물을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걸 기도한다고 생각했어. 하늘에 기도한다고. 너무 물에 빠질까봐, 배가 뒤집힐까봐.
근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이 눈이 그 강물을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 이런 그 어떤 그런 심리적인 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건너기가 두렵고 뭐 그렇단 말이야. 여기서 지금 유심론이라는데 유심론이 뭐냐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나중에 있잖아 눈으로 현혹되는 거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걸 알고 깜깜한 밤에 건넜단 말이야. 안 보여. 그러니까 뭐 두려움이 사라진 거야. 또 하나 마음에 달려있다 그랬잖아. 선생님 봐봐. 물에 빠져. 그럼 물에 빠지면 물이 있잖아. 내 옷을 적시고 내 몸을 적시고 그렇게 될 거잖아. 그치? 그러면 물에 빠지면 물과 하나가 되네. 그럼 빠져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걸 떠올린 거야. 내가 그러면 물이 되고 물속에서 헤엄치고 뭐 그런 것밖에 더 있겠어?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네? 뭐 이러면서 강물을 9번이나 황하를 9번이나 건넜다는 얘기야. 결국 마음에 있던 공포와 두려움 전부 다 마음 먹은 대로 달라진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 그 자기가 거처하는 곳에 막 계곡 물소리를 들었는데 내 기분에 따라 계곡 물소리가 막 달리 들려. 내가 우울하면 쟤도 우는 것 같고 내가 기쁘면 막 경쾌하게 내리는 것 같고 뭐 그런 식이야. 그럼 결국 저 물소리는 원래 소리야. 달라지지 않아. 근데 내 마음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 얘기한 게 지금 일야 구도하기 하룻밤에 강물을 9번이나 건넜다는 얘기. 자, 일야 구도하기는 9번 요하를 건너면서 폭우로 다 막 물이 불어올랐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공포심, 두려움 막 이걸 느끼다가 자, 우리가 시선, 시각, 감각 그 감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가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가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결국 위에서 말한 대로 한다면 작은 몸이 현혹된 거야. 맞지 그지? 그러니까 눈하고 귀가 거센 강물에 현혹돼 가지고 공포와 두려움을 느껴. 하지만 큰 몸인 마음이 이걸 차분하게 다스렸더니 뭐 9번을 건널 정도로 안정되게 여유롭게 강물을 건넜단 말이야. 낮에 봤던 그 두려움의 강물이 맞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9번씩이나 건넜다는 거지. 뭐 그러면서 큰 몸이라는 게 마음이고 마음을 잘 다스렸더니 결국 작은 몸이라는 눈과 귀가 가졌던 잘못된 인식과 그런 감정의 변화가 다 싹 사라졌다는 얘기야. 이게 일야 구도하기의 내용이다. 너무 유명하니까 읽어보면 알 수 있어. 지금 설명 다 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다로 갈게. 다에서는 무슨 참여시, 민중시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여기서는 마음하고 감각기관에 관련된 내용이 뭔지를 떠올리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봅시다. 뭐냐면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뭐 하늘의 상징성은 좀 알아둬야 되겠지. 예를 들면 이건 실제로 독재에 관련된 거니까 민주주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민주주의를 보았다 하는가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쉽지, 그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그래서 결국 이 의미를 잘 따져봐. 너가 이연에 나오네. 구름 한 송이 없는 맑은 하늘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본 게 뭐야? 감각이잖아. 네가 본 건 먹구름이고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았던 거야. 아까 얘기했던 감각적 욕망이라는 게 뭐야? 자기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거. 예를 들면 맨 앞에 제시문에서 처음에 나온 게 뭐야? 작은 몸은 수동적이고요. 외부에 자극이 주어지면 그대로 끌려가. 그리고 욕망은 결국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 그게 끌려간단 말이야. 개인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끌려간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란 말이야. 네가 본 거 있잖아. 진짜 하늘 아니거든.
너 하늘로 믿은 거야. 인식하지 못하는 거야, 진짜 하늘을. 자, 그다음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고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마쳤다고. 알았니? 진짜 하늘이 아닌 건 봐봐. 여기서 지금 뭐라 했냐면 진짜 하늘이 아닌 건 먹구름. 진짜 하늘 아니잖아. 근데 이걸 하늘로 알고 있었다는 거야. 쇠망치, 쇠항아리.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이게 인식이야. 이게 착각이고 인식이란 말이야. 잘못된 인식이지. 잘못된 인식. 그걸 옳다고 믿은 거야. 옳다고 믿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가에서 말한 대로 한다면 감각, 즉 감각기관이니까 작은 몸이지, 그지? 작은 몸. 여기서 눈이겠고, 눈. 감각기관 중에 구체적으로 눈이야. 그래서 작은 몸인 즉 눈으로 하늘을 보고 있으면서 진짜 하늘을 인식하지 못하고 먹구름이 하늘인 거라고 그러고 쇠항아리가 하늘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어. 너희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왜? 감각적 욕망에 의해서 잘못된 즉 진실을 알지 못하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라고 지금 화자는 이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지. 비판. 알았니? 이게 내용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계속 가.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에 구름을 찢어라 사람들아. 잘못된 거. 내 머리에 덮고 있는 쇠항아리 이거 찢어버려라. 구름 잘못된 거니까 다 닦아버려라. 아침 저녁 내 마음속에 구름을 닫고 그 다음에 티 없는 맑은 영혼의 하늘. 자 이거 봐. 티 없이 많은 맑은 영혼의 하늘. 이게 진짜 하늘이거든. 알았어?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외경. 이거 자주 나오는 거지. 자, 외경은 뭐냐면, 이거 이제, 우리가 신을 숭배하잖아. 경자가 이제 존경한다, 뭐 그런 얘기야. 예찬한단 말이야. 숭배하고 예찬. 동시에 반대 감정을 갖고 있어. 그게 뭐냐면, 두려워. 왜? 신은 벌을 주기 때문에. 알았니? 이게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나오는 게 외경이라고 하는 거야. 외하면서 경한다.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 피해야지, 도망가야지. 그런데 믿고 있단 말이야. 예찬하고 숭배하고 있단 말이야. 두 가지 이율배반적인 정서가 존재하는 게 바로 신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외경심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티 없이 맑은 하늘, 이 진정한 의미의 진짜 하늘이거든. 진짜 하늘을 만약에 보는 사람이라면 저 하늘에 대한 감정은 외경이야. 외경. 알았니? 야 멋지다. 그러면서도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잘못하면 하늘이 벌을 내려. 뭐 이런 거 있잖아. 두 가지 신과 관련된 거랑 똑같은 인간의 정서가 상반된 정서가 교차하고 있단 말이야. 아침 저녁 내 머리에 새알이 쉬고 계속 나오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고 감각에서 왜곡된 거야. 그 다음에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여기 있잖아. 진짜 하늘 맞겠지요. 그 다음에 연민을 알리라. 불쌍하고 사람을 가련하게 불쌍하게 보는 걸 알 수 있다. 차마 삼가서 조심하고 경건하게 발걸음도 조심하고 마음도 아모리며 오므렸단 말이야.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리고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는가? 그래서 진짜 하늘은 여기 세 번째까지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하늘은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 두 번째,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세 번째, 구름 한 자락 없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으니까 이건 빼야 되겠다. 미안하다. 구름 한 자락 없는, 우리 잘못된 걸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굳이 얘기한다면 이게 진짜 하늘이고 이걸 봐야 되는데 잘못된 걸 보고 하늘이라고 믿는 거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늘이라고 믿고 있는 거야. 잘못된 거지, 그치? 그럼 이렇게 미안해. 진짜 하늘을 못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람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라고 한다면, 우리 제시문 가를 토대로 한다면 이 사람은 작은 몸,
감각기관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외부 대상에 이끌려서 주체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거야. 알았어? 그럼 결국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인간의 본성을 근거로 한 그 활동 있잖아.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먹구름을 다 없애버리고. 자, 뭐라고? 먹구름 닦으라고 했으니까 닦아라가 없애버리는 거지. 쇠항아리? 이건 찢어버려야지. 찢어버려야 돼. 자, 그러면 이 방법론적으로 두 가지인데, 진짜 하늘을 보기 위해서 잘못 봤던 하늘을 먹구름을 없애버리고 쇠항아리를 찢어라. 그러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마음의 수양. 이해됐지? 결론적으로 가에다 적용하면 그렇게 돼야 한다는 뜻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답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첫 번째 1번에 자 1번에 가제심을 토대로 제심은 나와 다를 설명하시오. 500자 플러스 마이너스 25자야. 그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예를 들면 그렇게 뭐 논지를 토대로 하면 이게 논지가 아까 300자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 이게 핵심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250자에서 300자 사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150자니까 뭐 75자. 그 다음에 여기 남아 있는 게 150자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200자면 이게 100자가 남으면 미안해 200자 정도가 남으면 100자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배분해서 쓰면 돼. 여기 지금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는 건 가의 맹자이라고. 맹자. 자, 맹자가 뭐라 했지? 우리 몸하고 감각기관, 즉 우리 마음과 감각기관의 관계를 설정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이 중요하다. 즉 인간의 본성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야. 뭐라고? 우리 감각기관의 왜곡, 불일치, 수동적, 얘네들 감각적 욕망, 얘네들과 관련돼서 중요한 건 인간의 본성, 인간의 의지, 결국 마음에 달려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배분을 해가지고 한번 답을 한번 작성해봐.